여기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한서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보고 또 봤던 지겨운 얼굴들도 있고 네. 일단 죄송해요. 분필도 없었네. 네. 잠깐만. 오늘은 이제 정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규 시간 때 이제 쓸 교재 2개 있잖아요. 리딩과 그래머. 그리고 이제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 교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이번 방학 기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클리닉으로 좀 할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이제 교재, 이제 구문용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독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제가 클리닉으로 준비한 영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를 일단 이제 좀 중점으로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수업하는 요 구문 교재 있죠.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서 대부분 교재를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프린트로 이제 다 드렸는데, 아까 그 동영이가 사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교재예요, 요 교재. 요거 초록색. 네, 보이시죠? 요거를 좀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없으신 분들은 프린트로 대체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 녀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독해와 어법 수업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 선정, 특히 이제 이 어법 교재 선정에서 조금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 뭐 선생이나 효준쌤이나 여러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원장님과도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구문을 좀 중심으로 한 교재가 낫겠다. 그런데 이 구문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적정 난이도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수능 구문 빅데이터 수능 빈출편 교재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구문 교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구문을 중심으로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구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제 그 대체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처음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번 시험을 보면서 각자 느낀 바가 있었을 건데요. 각자마다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아마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는요. 저는 3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 몰라서 틀렸거나. 두 번째, 어법에서 틀렸거나. 세 번째, 서술형. 아마 이 3개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어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분,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단기간에 좀 메워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공통된 답은 구문밖에 없었어요. 구문밖에. 사실 여러분이 뭐 어법급 시리즈니 뭐니 이런 이제 각종 어법 교재에 대해서 많이 풀어봤고 항상 매번 어법 문제를 풀어보면은 잘 풀어요. 잘 풀어. 이런 일반 교재를 갖고 풀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은 꼭 틀려요. 어법상 어색한 거 개수 골라라. 어색한 것끼리 짝 지어져 있는 거 골라라.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용으로 많이 나오잖아. 시험에서는. 근데 왜 우리가 매번 그런 시험에서만 틀릴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신 대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냐? 그것도 아니야. 학교 이제 학원에서 주는 어법 변형 테스트니 뭐니 이런 것들도 막 이제 했어. 근데도 또 보면 틀려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 시험에서. 두 번째로는 그 변형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문에 맞춰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암기에 의존해서 좀 푸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법에서 좀 실수가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형인데 제가 이번에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험지를 다 보진 않았고 이제 대표되는 몇 개의 학교만 좀 살펴봤어요. 대진고, 주역고, 대화고, 정발고 요 정도 이제 학교의 시험지를 살펴봤는데 물론 아닌 학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뭐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변형이 된 요소들은 많았습니다. 단순히 영작을 하든 요약형으로 출제하든 변형된 요소는 많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구문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대부분 고등부에서 나오는 그 서술형에서 나오는 구문들은요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옥적어를 활용한다든가 뭐 관계대명사를 뭐 연달아 2개 정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더비격국을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게 대부분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요 다 구문과 관련성이 있어요. 구문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우리가 잡기 위해서 구문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제 이 구문 분석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 구문만 잘 하더라도 사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두 개 유형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다질 필요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독해 부분인데, 자, 독해는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자체 제작을 해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여러분이 금요일 날 오시면은 교재를 이제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 니네가 월금에 오는 거 맞죠? 맞죠?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드릴 건데. 이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존에 알반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후강 4.0 트렁크라는 교재를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는 독후강 4.0 브랜치라는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교재를 다 완성했었는데 우리가 맨날 어떻게 일하냐면요. 욕심을 부려. 이거 좀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또 갈아엎어. 맨날 이런 식이야. 아무튼간 그래서 조금 이제 욕심 부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갈아엎을 게 많아갖고 좀 이제 수정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내일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독해 교재의 이제 목적을 뭘로 잡았냐면요. 문장 간의 각각의 연결성 그리고 각각 문장 단위의 좀 구조화 이런 거를 좀 목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해 교재가 나오고 나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의고사. 이거는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여러분이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모의고사 시험지 다들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집에서 각자 시간을 재고 푸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권장 시간은요 40분입니다. 40분. 18에서 45번까지예요. 듣기 제외하고 18에서 45번 문제까지를요 40분 잡고 푸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50분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뭐 OMR 마킹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40분을 잡고 18에서 45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해설 강의를 듣고 이제 뭐 필기나 이런 것도 하겠죠. 채점도 다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필기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죠. 점수와 함께. 그죠? 편서 일찍 보내고 맨날 이렇게 보니 자식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작에 대한 건데요. 우리 지금 그 동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경험을 해봤어요. 네, 작년에.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해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미리 스케줄표를 짜놨는데요. 이거를 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구겨지지 않도록 간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L자를 더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좀 잘 써주시고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는 써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 화이트 라벨 이제 서술형 핵심 패턴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교재예요. 요 교재가 보라색 버전이 있고 하늘색 버전이 있는데 이 하늘색 버전으로 여러분께서 좀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좀 보시면은 자, 학습 방법이라고 이제 써놓고 주의사항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자,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은 초반부에 보면은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 화이트라벨 교재 자체가 뭐냐면 서술형을 대비하기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이제 교재거든.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순 배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2번에 문장 쓰기에 대한 거, 그리고 3번 문장 전환에 대한 거, 패러프레이징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지칭 내용 서술하는 문제, 그리고 세부 내용 서술,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이런 거, 그리고 밑줄 어법 어휘 문제, 우리 주역부에서 좋아하는 문제죠. 그리고 어형 변화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본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요약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요, 풀이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풀이 전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좀 잘 읽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채점을 하고 앉으세요.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해설지가 좀 두껍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책 내용이 이제 이 정도 두께 되고 이제 해설지가 한 요 정도 두께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요거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셀프 피드백을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구구절절 쓸 필요 없고요. 색깔펜으로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가, 어떤 것을 좀 신경 써야 다음에 잘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간략하게만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유형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란 문제 유형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요약형 빈칸을 제가 좀 잘 틀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풀이 전략만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풀면 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답지와 해설지를 봤는데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검사 받는 날에 저에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받는 날은 언제냐면요, 그 하단에 표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가 검사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하단에 셀프 체크란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표시나 체크 표시 하시면 돼요. 내가 뭐 7월 18일 월요일 날 이 분량이 끝났다. 그러면은 체크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엘자홀더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껴놓고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끔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고, 저도 검사를 여기 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검사를 할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서술형 유형에 대해 나와 있는 설명이 나와 있는 파트는 반드시 정독을 해봐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의 초반부가 됩니다. 이 책이 크게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유형별로 유형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으로 풀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구문별로 영작하는 연습하는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술형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초반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정독을 해봐라. 두 번째, 해설지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거 내신 대비할 때도 느끼고 정규할 때도 느낀 건데, 여러분이 해설지를 좀 잘 활용을 못하는 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지를 활용할 때는요, 이러니까 얘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음에 그러면 이 똑같은 걸 또 안 틀릴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답지 보면 다 알죠.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서술형 틀렸어. 근데 니네가 그 답안지 딱 게시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답안지 보고 나면 이거 내가 쓴 건데 나 이거 아는데, 꼭 이러잖아요. 답지 보면 다 알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답지 보기 전에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통해서 이거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안 틀릴까 정도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스케줄을요, 제가 지금 7월부터 8월 14일까지 타이트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지도 말고요, 밀리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동혁이 경험을 해봤죠. 이게 한 번 밀리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내가 매번 이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루 이제 밀어갖고 다음날 만약에 하려고 해. 그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름 방학 때니까 미리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매일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빠지게 되는 요일 분량만큼은 여러분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7월 28, 29, 30, 31 이렇게 4일 동안 가족 휴가를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7월 28일 날에 7월 31일까지의 분량을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틈틈이 해놓거나. 알겠죠? 갔다 와갖고 8월 초에 부랴부랴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설명 보면은 스케줄표에 제가 검사하는 날을 이제 써놨죠? 그래서 이 날에는 반드시 교재를 챙겨 오셔야 합니다. 안 가져오면 갖고 오게끔 할 거예요. 가져와서 저한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표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를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구매해야 될 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제 하나는 구문 교재 제가 카톡방에 보내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요 화이트라벨 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교재를 구매하셔서 구문 교재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에 필요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잘 챙겨 오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영작 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미리 좀 여러분께서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이 교재를 한번 가져와 주세요. 금요일 날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클리닉으로 했었는데 이 교재가요 구하기가 은근히 힘든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애들이 이제 이게 되게 많이 쓰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금방 품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또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터넷으로 만약에 구매할 거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점에서 뭐 구매할 거라면 미리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7월 18일 이제 막 되는데 쌤 저 아직 교재를 못 샀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재를 못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나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교재에 대한 구매는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단원이 듣기니 뭐 이런 것들 지금 막 안 된 사람들 있는데 그런 거는 기본이잖아. 자스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 듣기 이런 거 빼놓지 말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자면요. 소개라고 말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그 부원장을 맡고 있는 로이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딴 설명 다 필요 없어요. 딴 설명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학습, 특히 태도 있죠,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타협이 없어요. 딴 거는 다 괜찮아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께서 좀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습 태도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성실성이겠죠. 뭐 숙제라던가 지각하지 말고, 되도록 결석하지 말고, 뭐 스프링노트나 각종 챙겨와야 할 거 잘 챙겨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뭐 최대한 열심히 잘 듣고, 잘 모르겠는 거는 뭐 끝까지 집요하게 질문도 잘 하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 좀 민망하면 카톡으로라도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빡빡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가는 게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학원에 오는 목적은 뭐냐면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예요.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충족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보이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어떤 교재를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입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원장님이랑 이제 우리 대진고를 맡으셨던 선웅 선생님이랑 해갖고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 입시 동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정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얼마든지 줄 거고 더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현 고2 학생들이 있어요. 현 고2 여러분 1년 선배들 우리 1년 선배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 달 중에 제가 설문지를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중에서 입시 상담을 저한테 1대1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지난 작년까지의 이제 모든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포함해서 모든 성적표 그리고 생기부 이거를 다 받을 겁니다. 다 거둘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둔 다음에 제가 그 이제 뭐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남 쪽에서 이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한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요. 그분을 이제 그 생기부랑 이제 성적표를 다 제가 들고 갈 거예요. 거기로 가서 그 선생님과 조인을 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얘가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생기부에 지금 어떤 내용이 쓰여 있고 그래서 얘 진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그 의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정리한 파일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한 사람씩 일정을 잡아서 1대1 대면 상담을 해줄 겁니다. 한 사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원래 보통은 뭐 좀 알아보시면 알겠는데 1시간에 싸면 10만원, 비싸면 200만원 정도예요. 그 입시 상담 자체가 겁나 비싸죠. 그죠?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비용 안 받을 거고 저는 공짜로 해줄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학원 재환생이랑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제 사실 입시 상담을 해주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요. 아직 그 생기부 열람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의 그 1학년 생기부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3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정보나 이런 게 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적 정도로밖에 이제 판단이 안 돼서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께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전체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서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하고 그리고 내가 개별로 이제 입시 상담 해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등급이 이 정도고 내가 목표하는 데가 여기고 내 진로가 여긴데 내가 여기를 갈 수 있냐 없냐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2.5등급이고요. 홍대 자유전공을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세특에 따라 다르다. 네가 세특이 이렇게 자유전공과 맞닿아 있네. 그럼 너 충분히 합종으로 노려볼 수 있어. 교과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자료나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략적인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떤 학습적인 거 그리고 입시적인 거 사실 고3이 되면은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법 이런 것도 막 좀 해줘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몇 년째 고3은 안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간 그거는 제외하고 입시적인 측면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다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좀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면은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고 잠깐만요. 요거 프린트가 남는 게 있었는데 잡실에서 혹시 이것만 받았나요? 그거 받은 거 없어요? 프린트 남은 거 없어요? 이 잡실이었죠 여러분. 잠깐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로 줬고요. 일단은 앞부분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 부분을 좀 한번 보고 가볼게요. 일단 파트 1, 2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파트 1에는 수능 모의평가 기출 긴출구문 탑 10 해갖고 이제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동사 대표적인 두 개 파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어가 긴 버전, 수동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분사구문, 비교구문, 병렬구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는요. 수능 모의평가 문장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구문 해갖고 이제 좀 특수구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 챕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준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뭐 26%니 14%니 뭐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는가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제 부정사, 주어가 긴 버전 그리고 뭐 명사절, 뭐 부사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병렬 구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여기서 설명에도 살짝 나와 있는데 최근 6개년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해당 동일 포함된 문장의 비율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능 모의평가에서 나온 비율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신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이 있었구나. 프린트 괜히 좋네요. 책이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투부정사 구문을 먼저 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요. 투부정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 뭐 투부정사가 뭐 명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부사적, 뭐시기, 가주어, 진주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걔네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부정사의 뭐 해석이라든가 뭐 쓰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목에 투부정사 구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부정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을 할 거지 뭐 문법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투부정사 구문이라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보자면 자, 일단 부정사라는 게 뭐냐 너무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가 바로 투부정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제 중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다. 즉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거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구도 나올 수 있다. 이 준동사, 그러니까 부정사를 통해서. 그리고 능동, 수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전부 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부정사도 이런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설명에서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부정사만 이 성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동명사나 분사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투의 동사원형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즉 그걸 의미상 주어라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 주어를 쓸 때 for나 of의 목적격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명사는 보통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주어를 표현하고요. 의미상 주어를.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주격으로 표현합니다. 주격.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준동사는 전부 다 동사의 성질이 있다라는 건데 이 책에는 지금 투부정사에 대한 것만 얘기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너네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서 별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n the exam 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투부정사는 여러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고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평균 4문장에 한 번 정도 투부정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법 기준으로는 빈출도가 좀 떨어지는 어법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문이나 이런 걸로는 중요한 어법이지만 순수하게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파트로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대부분 중딩 때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은 다른 거 쓸래 이거였거든요. 이게 중딩 때 시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 투부정사와 동명사 비교하기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에 몇 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요딴 거 이런 게 이제 중딩식의 문제라면은 고딩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죠. 그렇죠? 고등부에서 출제하는 건 결국 뭡니까? 투부정사에 몇 줄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결국 이거거든. 근데 투부정사 쓸래 무슨 뭐 동사원형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는요 고등부에서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문제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어워요, 목적어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 쓴다. 암기잖아요, 암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야? 잘 안 내요. 잘 안 내. 낸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이 정도지 거의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투부정사 쓸래 무슨 뭐 ing 쓸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요. 고등부에서는요. 투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투비 p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 쪽으로 뭐 출제를 한다던가 말 그대로 어법이잖아요. 어법. 문법과 해석이 결합되어 있는 걸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투동사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는 목적어가 하도록 허락하는 건지 목적어가 되도록 허락하는 건지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부에서는요 단순 암기식보다는 해석과 결합된 버전의 시험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부정사에서 그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 그 자체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해석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잖아.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학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작 때문입니다. 투부정사가 어법 자체로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의 트렌드에서 투부정사를 갖고 문제 내는 건 대부분 뭐냐면요 여기다가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동사 쓸래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문 분석 제대로 하면은 여기 동사 자리니까 얘 골라야지 동사 자리 아니니까 투부정사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푸는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진작에 바뀌었어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어법에서 나오는 거는 요 정도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한 이거 능수동 구별하기 뭐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술형에서는 여전히 투부정사는 그냥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거의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되게 잘 나오고요. 뭐 가주어 진주어가 됐든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됐든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투부정사가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 구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투부정사를 학습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다? 구문 분석과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어순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결국에 어순과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봤으니 자, 한번 뒤쪽으로 한번 볼 건데요.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앞 시간에 이제 해석해보고 이렇게 뭐 한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연습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푼 거랑 푼 걸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푼 거랑 같이 비교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얘들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투부정사가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부사로 쓰이거나 주어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부사로 쓰이거나 주어로 쓰이거나.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컴마가 있냐 없냐로 보면 돼요. 컴마가 있냐 없냐.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써줄게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컴마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부사예요. 컴마가 없죠. 지금처럼. 그러면 주어입니다. 됐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주어라면 당연히 뭐 하는 것은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고 부사로 쓰였다면은 뭐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하기 위해서를 해석하는 게 제일 많죠. 투부정사가 맨 앞으로 나올 때는 보통은 하기 위해서 해석이 제일 많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투부정사 공부할 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위치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 부정사는요.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 이 해석이 가장 많다. 얘는 당연히 주어로 쓰였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To argue that knowledge is not progressing because of the African or Middle Eastern conflicts misses the point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문장에서는 지금 콤마가 없죠? 콤마가 없으니까 뭐다?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주어냐? 당연히 동사 앞까지가 주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 부분만 찾아보면 쉬운데 i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this is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동사 앞에서 끊으면은 간단하게 요 앞부분 전체가 뭐다? 주어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구문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다. 보통 이렇게 주어가 길게 나왔을 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요 부분에 대한 스위치도 많이 나오죠. 스위치. 그죠? 왜냐하면 바로 앞을 보면은 컴플렉스라고 복수형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복수형 동사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당연히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겠다. 주어가 길기 때문에 스위치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동사형을 아예 다른 형태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메시스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얘를 막 to miss 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밑줄 쳐놓고 그럼 어법상 맞냐 틀리냐. to argue에 대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변형시키는 게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위치를 갖고 변형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다른 품사로 바꿔버릴 거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해보자면 아프리카나 중동의 갈등 때문에 knowledge가 그러니까 지식이 진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misses the point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요번에는 이제 투부정사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조금 다른 부연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랑 이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요, 이 설명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항상 이 구문이나 어법을 설명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완수불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수불명. 이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완전한 문장은요, 거의 수식어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때에 따라서 수식어 또는 접속사와 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식어와 짝인 경우가 많아요. 자, 왜 이런지에 대한 근거를 먼저 설명해 줄게. 왜 완전한 문장은 얘네랑 짝이 되고 불완전한 문장은 왜 얘랑 짝이 되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어에는요 총 5개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을 한번 써볼게요.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형식 구조 나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미 어떤 상태냐? 오형식의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 안 끝내고 뭔가를 더 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거냐고. 여러분이 하나씩만 대입해봐요. 하나씩만. 주어 안 되고, 동사도 못 넣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됩니다. 어떤 거를 넣더라도 이 형식은 깨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형태일 때는 뒤에 뭐밖에 안 된다? 수식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수식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와 부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요 앞뒤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수식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식어, 형용사나 명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문장은 어떤가? 불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은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명사 자리. 명사 자리는 어디야?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어. 이게